의사분이 의사도 민주통합당 제44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1일 명예센터장으로 허동준 위원장은 이쪽장 수료를 저 가운데 잘립니다. 이쪽장 허동준 이 사람은 민주통합당 24신문센터 1일 명예센터장으로 임명합니다. 2019년 4월 17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이상삼 대통령님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4일 재보궐선거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전국 12곳에서 재보선이 치러지는데 대부분이 새누리당의 불법선거 때문에 다시 하는 선거입니다. 국민의 자존심을 구겨놓고도 새누리당은 사과는커녕 또다시 표를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가빠진 국회정치 여러분 손으로 끝내주시기를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매섭게 따지는 야당이 있어야 박근혜 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에 부통정치, 오만 정치, 인사 참사 등의 경종을 울려서 대형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꼭 민주당 후보들에게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주당이 사력을 다해서 막겠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컨트롤 타워 부재와 일관성 부족에 대해서 많은 비판이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 메시지가 일관돼야 북한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원활히 작동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이 한국을 들린 후에 중국과 일본을 연이어 방문해서 육자회담 재개와 북미 직접 대화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천안함 폭침, 영통도 포격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악화되었을 때 2012년 3월달에 존 케리는 당시 상원 외교위원장으로서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보다는 적극적 대화를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번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북 정책에 관하여 한미 간에 잘 조율됐을 때, 공조가 잘 됐을 때 한반도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반대로 대북 정책에 관해서 한미 간의 공조가 잘 되지 않았을 때 한반도의 미래는 늘 어두웠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클린턴 행정부 참여정부 제2기 부시 행정부 시절에는 대북 정책에 관해 한미 간 조율이 잘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한국의 박근혜 정부, 미국의 오바마 2기 행정부 모두 북한과의 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고 대성공단 정상화를 시작으로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정당한 기업 투자가 필수라고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에 대해서 투자 위축을 우려했다고 합니다.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근절을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도대체 성실한 투자와 일감 몰아주기를 구분할 수 없단 말입니까? 이것은 공약 비축기가 아닌 시대정신의 후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대통령 후보 당시 주장했던 경제 민주화 공약은 가짜였단 말입니까? 위장이었던 것입니까? 만약에 이대로 경제 민주화가 추진되지 않는다면 대통령께서 늘 하신 말씀대로 야당도 속고 국민도 속인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지침 내리기식 발언을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민주화 관련법 개정은 온전히 국회의 소관사항을 명심하고 국회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정부가 2013년도 추경안을 발표했습니다.
기금 사업 확대분을 포함하면 19조 3천억 원 규모입니다. 12조 원은 세입 보전용이고 나머지 7조 3천억 원이 경기 회복에 쓰인다고 합니다. 지난해 경제 성장을 전망한 것은 2%대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성장률을 4%로 잡고 예산안을 정산했던 것입니다. 대규모 세액 결산이 불보듯 뻔했습니다. 그런 예산안을 통과시킨 지 3개월 만에 추경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제일 먼저 국민 앞에 잘못 예산 짠 것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가 우선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민생복지 지원 등 서민 청년 일자리 창출, 서민 가계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홍준표 지사에 관련한 것은 아까 먼저 다뤘기 때문에 그것을 생략하겠습니다. 경찰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조직적 정치 개입으로 결론 짓고 관련자를 사법 처리한다고 합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남은 순서는 대선 개입 최고 책임자 원세훈 전 원장 구속 수사입니다. 검찰은 신속한 원세훈 원장 구속 수사로 지난 5년 땅에 떨어진 명예를 되찾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에 박기춘 어제 우리 당 상임위 간사단이 청와대 대충 만찬에서 7명, 8명 정도가 의원들께서 윤진숙 장관 후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안타깝지만 너그럽게 생각해달라며 철회하겠다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윤진숙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과 국회가 목소리를 높여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진숙 후보자를 만약에 임명 강행한다면 국민은 너무 황당해 머리가 하얘질 것이고 대수의 앞날은 깜깜해질 것입니다. 한국당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듯 싶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의 사퇴 요구에 적절히 화답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단을 촉구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께 다시 한번 분명히 요청합니다. 윤진숙 후보자를 교체하십시오. 윤진숙 후보자 임명은 인사 참가의 활용 점정이 되었습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윤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모래 속에서 진주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그냥 모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통령이 두고두고 작은 거리를 안고 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될 것임을 저는 분명히 경고해 줍니다.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여야정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면제와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주택 기준을 완화해서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그 주요 내용입니다. 어려운 협상이었습니다만 합의를 해냈습니다. 청와대 가이드라인 대신 민생의 가이드라인을 따르게 되니 결국은 합의를 이뤄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 민생 변화, 경제 민주화 입법 등도 오직 민생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는 간섭하지 말고 그냥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추경은 민생 추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유출된 정부의 추경안은 민생을 위한 것도 또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경기 살리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17조 3천 원 중에서 12조 원이 세입 부족 보조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한 정부 지출 확대는 5조 3천억 원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를 위해서 보전하는 2조 4천억 원을 제외하게 되면 실제 지출 확대는 2조 9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감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2조 9천억 원으로 경기를 풀 수 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세입 결선 보존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그리고 일자리 확대 등에 투입되는 대출을 바로 늘려야 할 것입니다. 치밀하고 꼼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소로비상 질문. 4월 8일 이 김동철 비대위원, 문정호 비대위원 저희 세 사람이 경남 도청을 방문해서 홍준표 지사를 만났습니다. 김경우 사태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홍준표 지사는 두 차례에 걸쳐서 신뢰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얘기를 함과 동시에 사태를 정리하겠노라, 잘 처리하겠노라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는 장부 이름이 준동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약속을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라는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정치인이지만 지금까지 정치인이라는 걸 한 번도 빼본 적이 없습니다만 홍준표 지사가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런 정치인과 같이 있다는 것이 참 부끄럽고 화가 납니다. 어찌 그렇게 거짓말 반복되지 않은지 홍준표 지사는 정신을 차리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김동철 위원 질문. 사회사 재보궐선거가 7일 앞에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회사 재보궐선거는 출범 2개월 된 박근혜 정권에 대한 평가입니다. 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의 승리로 나타났고 이것은 국민들이 지난 2개월의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잘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정권을 생각할 것입니다. 일본 인사, 깜깜이 인사, 국민 무시, 국회 무시의 국정 운영을 국민들이 잘한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이 정권을 생각할 것입니다.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윤진수 예수부 장관 후보자 옳다고 생각하십니다. 만약 이번 4.24 재보궐선거 결과가 새누리당의 선거 승리로 나타난다면 이 정권은 윤진수 후보자의 임명을 강요할 것입니다. 또 승리가 예상이 된다고 생각되면 그 전에라도 윤진수 후보자를 임명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윤진수 후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분명코 자질과 능력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난 장관 후보자에게 기회를 달라고 합니다. 국민은 무슨 실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이 무슨 실험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장관 인사를 가지고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는 진조교 사태, 국민의 70% 이상이 폐업 조치에 반대하고 정상화를 하였습니다. 새누리당이 작은 못하건 무조건 지지해 왔기 때문에 홍준표 경남지사가 저렇게 오만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을 때 이 국정 초반에 박근혜 정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분명히 경종을 울려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번 4.24 재보궐선거에서의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더군다나 이번 4.24 재보궐선거는 새누리당의 불법 선거로 인해서 다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새누리당에게 그 제보들의 책임이 있고 또 지난 2개월의 국정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사 등 국정운영에 심각한 잘못이 고정이 되고 있는데 또다시 새누리당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야 되겠습니다.
비록 우리 민주당이 아직도 국민들께 여러 가지 불안한 비춰지는 측면이 있을지 모릅니다. 강력한 야당 없이 어떻게 이 정부의 국정운영에 성공을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새누리당은 152석의 거대 여당입니다. 거대 여당에게 한두 석을 더 붙여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새누리당 쪽에 재보는 내었던 발색의 책임이 있고 국정운영에 심각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이번 재보선에서는 설령 민주당의 약간의 아직도 민주국회 기대에 미흡한 측면이 많다 하더라도 이거는 새누리당에 대해서 정중한 신분 존중을 보여주시기 다시 한번 진심으로 호소드립니다. 네, 일단 문병호 예, 문병호 의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제 민주당 국회 상임위 간사단 초청 만찬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야당 추천 인사도 조사 주체에 포함하겠다는 말씀도 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박 대통령의 의지를 믿고 싶습니다. 향후 실천 과정을 지켜보겠습니다. 최근에 박 대통령의 경제 민주화 관련 발언을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은 실망하고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경제 민주화는 시대 정신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이러한 시대 정신인 경제 민주화를 따라갈 듯한 그러한 공약도 내세우고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러한 태도는 180도 뒤바뀌었습니다.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대기업과 부자를 위한 정치 행보를 다시 시작했고 대기업과 부자만을 위한 정당, 정신이라는 DNA가 다시 부활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또다시 이명박근혜 정부라고 평가될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국회의 입법 활동을 존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무시한 것입니다.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중 플레이이고 꼼수입니다. 박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대로 하면 중소기업과 골목 상인, 온 국민의 영혼인 경제 민주화는 흐지부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의 횡포를 견제할 경제 민주화를 할 것인지 재벌 총수 일가의 요구에 불과할 것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국민을 헷갈리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박 대통령에게 경제 민주화를 실천할 의지가 있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박 대통령께서 윤진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그런 보도가 일부 나오고 있습니다. 요 근자에 야당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도 좋은 평가를 내었고 언론이나 국민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윤진숙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한다면 그동안의 소통 행보는 다시 또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소통 행보는 모두 쇼였다. 생색내기에 불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진숙 후보자는 여야가 한복수로 임명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의 64.7%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다면 국민을 무시하고 여야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윤진수 후보자 임명을 포기할 것입니다. 반드시 포기하는 용기를 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진주의료원 문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준표 지사의 최근에 밀어붙이식 행보를 봤을 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느냐 하는 해석을 해봅니다. 혹시라도 차기 대선을 향해서 보수 세력의 대변자, 보수의 아이콘이 되고 싶어서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가져봅니다. 만약에 이것이 사실이라면은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을 볼모로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홍준표 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도 이 문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원만한 해결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